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하지만 여름장마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특히 어제는 서울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되면서 출퇴근길 혼잡이 극심했습니다. 현재 내부순환로와 동부간선도로 등에는 통행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올림픽대로 일부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로 상황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8월 7일 뉴스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강유역에 9년 만에 내려진 홍수주의보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이틀째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로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태릉골프장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대통령에게 서한문을 보내는 등 노원구가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신설이 타당하다는 서울시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례 주민들은 공사가 지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를 대상으로 주택 만세대 공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노원구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는데요.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택지와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13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하여 향후 5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물량도 가장 많은 만세대. 정부 발표 이후 노원구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의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서한문에는 태릉골프장 일대 교통난 해결이 선행돼야 하며 고밀도 개발이 아닌 저밀도 주택 공급 원칙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태릉골프장이 아파트 부지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골프장에 이제 그 아파트를 짓 때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저층 아파트로, 그러니까 저밀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노원구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심은 양분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배드타운 심화를 염려하는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며 서명운동과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이번 정부 정책에 마포구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암동에서만 4곳이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계획에서 마포구를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천세영 기자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굴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곳 중 4곳이 상암동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대상지는 DMC 랜드마크 부지와 서부 면허시험장 부지, 상암 자동차검사소와 상암 견인차 보건소로 미 매각 부지와 복합 개발이 가능한 공공시설 부지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모두 6,200여 호의 주택을 지어 공급할 방침으로 서울에서는 태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상암동 일대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레터바 청년주택과 랜드마크 부지 공공주택 등 몇 달 전부터 크고 작은 임대주택 이야기가 돌긴 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지를 발표하면서 내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문제는 물론 현재도 과부하 상태인 학교 문제까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또다시 6,000호가 넘는 주택을 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암중학교가 지금 완전 포화 상태여가지고 건물을 짓다 이제 더 이상 못 짓는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장난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다 또 그렇게 주택만 그렇게 지어놓으면 나머지 기반시설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집만 더 지어놓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람들이 다 그냥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유동균 마포구청장 역시 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 계획이 발표된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해당 계획에서 마포구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마포구가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등의 강한 어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또한 의원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도부는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한편 상암동 일대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별로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당장 긴급회의를 갖고 정부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릴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도 담겼습니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준다는 건데 현장에선 현실적이지 않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배 기자입니다. 8.4 부동산 대책에선 강남권을 겨냥한 재건축 활성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재건축에 참여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려주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새로 확보되는 물량의 50에서 70%는 기부 체납하는 조건입니다.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부담금이 결국은 늘어나는 거죠. 고층을 짓게 되면 공사비가 더블로 늘어나잖아요. 분양가는 상한을 했기 때문에 용적률 늘어나는 거는 환경만 나빠질 뿐이지 사업성에는 이득이 없다. 거기다가 50% 70%까지 공공기여 하라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공기여를 줄이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비 제도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주택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30 기본계획에는 지금 전용 주거지역의 3정은 35층인데 그것도 서울시하고 아직 얘기가 덜 된 것 같아요. 공공기여도 조금 더 적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많은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정부의 공공참여 재건축 방안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 실제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30, 40대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주겠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새로운 분양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집값의 2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선보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력이 부족한 30, 40대를 위한 정책입니다. 분양가의 20%만 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 5억 원짜리 집을 예로 들면 분양가의 25%인 1억 2,500만 원을 내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잔금 75%를 20, 30년간 분납해 상환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집값 전액을 분납하는 동안 취득하지 못한 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카드 할부 납부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에 집값의 25%만 내고 입주할 경우 나머지 75%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행복주택 임대료가 보증금 1억 원에 월 14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입주 초기 집값의 25%인 1억 2,500만 원과 임대보증금 1억을 더해 모두 2억 2,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목돈이 부족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그 이후엔 시세대로 집을 처분할 수 있고 자신이 획득한 지분과 공공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나눠 갖게 됩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 시 70%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게 특별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 택지를 포함해 모두 17,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다행히도 어제부터 서울에는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 장마가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역대 최장 장마 기간 49일인데 이번엔 그 기록이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엽 기자. 네, 저는 지금 강서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비가 그치면서 한강의 모습도 잠잠해 보이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하루 동안의 소강 상태로 어제보단 비교적 물살이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7일 10시 기준 한강대교 수위는 약 7m입니다.
또 같은 시간 기준 팔당댐의 수위는 약 25m이고 초당 1만 3천 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어제보단 안정적인 모습입니다만 상류 지역의 댐에서 계속해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강 수위는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강 홍수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고 모든 한강공원의 출입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는 오늘 아침 통제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올림픽대로와 노들로 일부 구간만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피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7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집중호우 피해 상황에 따르면 사망자는 서울이 1명, 경기 8명 등 총 17명입니다. 실종자는 경기가 1명, 충북 7명 등 총 10명이고 부상자는 경기 3명, 강원 2명, 충북 2명으로 총 7명이 확인됐습니다. 이재민은 2,500명인데 이 중 서울에서는 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으로 일시 대피한 인원은 4,721명인데 서울은 23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설 피해는 총 6,1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상 상황 짚어주실까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 동안 서울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7일 금요일 오후부터 8일 토요일 오전까지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으나 이후 일요일까지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이번 장마가 다음 주 12일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인데요. 지금까지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은 2013년에 49일입니다. 분석대로 다음 주까지 지속된다면 역대 최장 장마에다 가장 늦게 끝난 장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서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큰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지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처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붕괴 사고나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는 순간 파괴력이 엄청나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가 온통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 흙과 함께 쓸려 내려온 자동차는 완전히 부서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해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 때 모습입니다. 사고 발생 3일 전부터 300mm 이상 쏟아진 집중호우가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전국 산사태 피해량 통계를 보면 2011년 큰 피해가 있은 후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2012년 산림청 산사태 방지과가 신설되면서 토지 붕괴나 토사의 유출을 막는 사방 사업을 실시해 피해가 점차 줄었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산사태 피해도 다시 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사태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땅속 지하수 양이 초과해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르거나 반대로 평소에 잘 나오던 지하수가 멈춘다면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뜻으로 산사태 전조 증상에 해당됩니다. 또 지면에 금이 가거나 내려앉는 현상과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는 현상,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난 상태로 산사태 취약 지역의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안내한 대피 장소를 숙지하고 간단한 생필품을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나 재난 알림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황을 주시하다 전조 현상을 확인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9나 지자체로 신고하면 됩니다. 대피할 때는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쪽의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산사태와 관련된 정보는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 웹사이트나 산림청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수년 동안 아파트 주민과 학생들이 통행로로 쓰고 있는 이 막다른 골목길에 한 신축 건물 부설 주차장이 생기면서 안전 문제를 놓고 주민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해당 구청. 결국 신축 건물의 준공 시점이 다가왔지만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갈등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한 건물 신축 현장, 부설 주차장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준공이 되면 바로 앞 도로는 진출입로로 이용됩니다. 이곳은 폭 4.4m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곳에는 아파트 출입구로 쓰이는 후문과 신축 건물 주차장, 또 성당 주차장이 함께 들어서 있습니다. 한티역 사거리 인근 도로변 한쪽으로 불과 30-40m 정도 들어가는 막다른 골목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해 말부터 건물과 함께 또 하나의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차량 교행도 힘든 도로에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출근할 때 뭐 신축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급하게 나오다가 뛰는 판인데 얘들이 뛰어가고 다니다 보면 사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 주민들은 건설사와 협의 끝에 건물 높이와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조정을 포함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구청에도 전달됐고 구청에선 적극 검토한다는 답변까지 보내왔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조치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차선이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합의대로 차선을 들어오지 않게 주차장을 면제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주차장을 없앤 도면으로 건축 심의까지 마친 건설사. 당초 외부 공영주차장 이용을 전제로 주민들과 합의했지만 강남구청과 논의 과정에서 공공성이 떨어진다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합의서 전제 조건은 주차장을 밖에 줬을 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아마 구청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거는 특혜니까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안 되죠. 결국 3번의 설계 변경 끝에 현재 공정률은 90% 넘게 진행됐습니다. 건설사에선 해당 건물은 사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8대 정도 수용하는 주차장은 출퇴근 시간에 주로 차량이 몰릴 거라며 필요한 최대한의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 다니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뭐 저희들이 아침에 이제 교통을 피해갖고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의향도 있고.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던 당시 구청의 담당자들은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상황입니다.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설치할 때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보행하면서 차단기가 경광대 올리고 차단기가 내려가고 보행자 없을 때 확인해서 차단기 올라가면 차를 빼고 이런 걸 직접 한번 현장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갈등 해결을 위한 자리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중심에 놓고 우리 애들의 생명 안전을 중심에 놓고 반다면 이 문제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해당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어 통학로 안전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위례 신사선에 역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 지역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의 청담 사거리역 신설이 타당하다는 서울시의 검토 결과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청담 사거리역 추가 신설 청원 처리 결과 보고서입니다. 경제성 검토 결과 청담 사거리역을 신설해도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설에 따른 민자적격성 재조사는 없어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중기 시의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청담 사거리역이 신설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업비 증가로 인한 민자적격성 재조사도 없을 것이라며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예산입니다. 청담 사거리역 신설로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이 줄어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서도 건설 보조금 또는 통행요금 상승분 지원 등으로 443억 원의 보존 비용을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요청한 사업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설 보조금 440억 원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원인자인 강남구에서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현재 재원 마련과 관련해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담당 실무선에서 뭐 할 얘기는 아니고 게다가 이제 돈이다 보니까 또 구의회의 이제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례 주민들은 이번 신설역 논의로 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설역은 위례 신사선 기본계획 노선과는 별도로 검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장기 지연된 위례 신사선 기본계획 노선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설되는 역에 대해서는 위례 신사선 기본계획 노선과는 반드시 별도로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담 사거리역 추가 신설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의 후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실시 협약에는 차질이 없도록 신설역은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말 시의회에 접수된 삼전역 신설 청원건도 따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종로구는 종로 사랑 상품권 200억 원어치가 발행 7개월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된 종로 사랑 상품권은 지금까지 33만 건이 결제돼 137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사용처 분석 결과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고 학원과 마트, 편의점 순이었습니다. 구는 가맹점을 더 늘릴 계획이지만 추가 발행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온이열 장마에 토담 무너진다는 속담처럼 지역 곳곳에 장마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비할 시간도 없이 큰 비가 이어진다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주말에도 계속 기상정보 확인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